태국과 캄보디아는 결국 총을 쐈다. 미국이 직접 중재했는데도 아무 소용없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현장에서 나온 말은 한국 방식대로 해야 한다. 왜 아시아는 지금 한국을 찾기 시작한 걸까? 저는 김도윤입니다. 올해 나이는 42살입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경제협력센터라는 이름의 작은 기관이에요. 제 업무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와 정세를 관찰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2월 초에 어느 평범한 월요일이었습니다.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책상에 앉았어요.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주말 동안 쌓인 뉴스레터와 보고서가 30여 개 있었죠.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겨울이 끝나가는 시기였어요. 하늘은 흐렸지만 춥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아세안 사무국에서 보낸 주간 브리핑이었어요. 각국의 경제 지표와 주요 이슈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죠. 태국 섹션에서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국 총선이 5월로 예정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현 정부와 야당의 지지율이 팽팽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은 캄보디아 섹션이었습니다. 최근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았다는 내용이었어요.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태국 총선 일정, 캄보디아 투자 감소. 이런 정보들은 나중에 보고서를 쓸 때 필요했어요. 두 번째 이메일은 방콕 주재관측단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상황에 관한 보고서였죠.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은 태국 캄보디아 국경지대 현황이었어요. 작성 날짜는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양국은 지난달 평화협정을 체결했다. 국경 분쟁 지역에 대한 공동관리안에 합의했다. 표면적으로는 긴장이 완화된 상태다. 하지만 현지 관측단은 여전히 사소한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마지막 문장이 신경 쓰였습니다. 사소한 충돌 가능성. 평화협정 직후에 나오는 표현치고는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과거 자료를 찾았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국경 관련 보고서를 꺼냈죠. 파일을 하나씩 열어 읽었습니다. 9월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국경 지역에서 양국군 병력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직접적 충돌은 없으나 긴장감은 높다. 10월 보고서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국경 마을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일부 주민은 대피를 시작했다. 11월 보고서에는 외교적 노력이 언급되었습니다. 양국 외교부가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미국이 중재를 자처했다. 12월 보고서는 짧았습니다.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양측 입장 차이가 크다. 1월 보고서가 마지막이었습니다. 평화협정 체결. 미국의 적극적 중재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미국은 양국에 무역 협상 카드를 제시하며 압박했다. 저는 자료를 덮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중재, 무역 압박, 그리고 급작스러운 평화협정. 흐름이 빨랐어요. 오후에 다른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에서 보낸 분석 자료였어요. 제목은 미국의 아세안 정책 변화였습니다. 내용을 읽었죠. 미국은 최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적극적 중재자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태국 캄보디아 국경 분쟁 해결이 대표적 사례다. 미국은 양국의 자유무역협정, 협상 기회를 제시하며 평화협정을 이끌어냈다. 이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자유무역협정 기회 제시. 그것이 압박 카드였던 거예요. 다음 날 캄보디아 현지 언론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번역기를 사용해 읽었어요.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평화협정에 대한 국민 여론이었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태국과 평화협정을 맺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는 환영하지만 다른 일부는 우려를 표한다. 한 시민의 말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협정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 우리가 양보한 게 너무 많은 것 같다. 다른 시민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정부가 서둘러 협정을 맺은 이유가 궁금하다. 저는 기사를 저장했습니다. 국민 여론의 불만. 이것도 중요한 정보였어요. 수요일 오전 새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방콕 관측단에서 온 것이었어요. 제목은 국경지대 최근 동향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작성 날짜는 어제였어요. 이틀 전 보고서 이후 또 새 보고서가 온 겁니다. 평소보다 빨랐죠. 내용은 이랬습니다. 평화협정 이후에도 국경 지역군 병력은 완전히 철수하지 않았다. 양측 모두 소규모 부대를 유지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협정 이행 감시 목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현지 분위기는 여전히 조심스럽다. 마지막 문단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이틀간 국경 마을에서 작은 마찰이 2차례 보고됐다. 주민 간 언쟁 수준이었으나 군이 개입해 진정시켰다. 사소한 사건이지만 완전한 평화가 정착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저는 보고서를 프린트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작은 마찰, 군 개입, 이런 단어들이 신경 쓰였습니다. 목요일 오후 태국 언론을 검색했습니다. 총선 관련 기사가 많았어요. 한 기사를 번역해 읽었습니다. 제목은 총선 앞두고 여야 공방 격화였습니다. 기사 내용은 이랬습니다. 5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뜨겁다. 야당은 현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와의 평화협정이 쟁점이다. 야당은 협정이 성급했다고 주장한다. 야당 대표의 말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정부는 미국 눈치만 보며 서둘러 협정을 맺었다. 국익을 제대로 지켰는지 의문이다. 저는 기사를 저장하고 메모를 했습니다. 태국 내부 정치 일정이 외교 문제와 얽혀 있었어요. 금요일 아침 또 다른 보고서가 왔습니다. 이틀 만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일주일에 한 번 오는 보고서인데 이번 주만 벌써 3번째였죠. 보고서 제목은 국경 상황 추가 관찰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었습니다. 어제 국경 검문소에서 양국 군인 간 소규모 언쟁이 있었다. 검문 절차 문제로 시작됐다. 상급자가 개입해 진정됐다. 부상자는 없었다.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긴장됐다고 관측단은 전했다.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사흘 간격으로 보고서가 왔어요. 그리고 내용은 점점 구체적이었습니다. 오후에 워싱턴에서 온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지인이 보낸 것이었어요. 미국 국무부에서 일하는 연구원이었습니다. 이메일 내용은 짧았습니다. 도윤 씨, 요즘 태국 캄보디아 쪽 자료 보고 계신가요? 이쪽에서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특이한 정보 있으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최근 보고서들을 보니 평화협정 이후에도 긴장감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마찰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메일을 보내고 생각했습니다. 워싱턴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주말 동안 집에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보고서를 다시 읽고 타임라인을 만들었어요. 9월부터 12월까지는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였습니다. 1월에 갑자기 평화협정이 체결됐어요. 그리고 2월 들어 작은 마찰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래프로 그려보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협정 체결 후 2주 동안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3주차부터 사건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새 보고서가 또 왔습니다. 주말 사이에 작성된 것이었어요. 제목은 주말 국경 동향이었습니다. 토요일 밤 국경 근처에서 총소리가 들렸다는 주민 증언이 있었다. 확인 결과 군 훈련이었다. 하지만 야간 훈련은 협정 이후 처음이었다. 주민들은 불안해했다. 저는 보고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야간 훈련, 협정 이후 처음, 주민 불안. 단어 하나하나가 무게감이 있었어요. 오전 회의에서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최근 태국 캄보디아 국경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어요. 상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평화협정 체결 후 3주가 지났는데 작은 사건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빈도가 늘고 있어요. 상사는 자료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모니터링 하세요. 필요하면 특별 보고서를 작성하십시오. 오후에 캄보디아 외교부 웹사이트를 확인했습니다. 최근 성명이 하나 올라와 있었어요. 성명 제목은 평화협정 이행 현황이었습니다. 내용을 번역해 읽었죠. 캄보디아 정부는 태국과의 평화협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국경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있으며 양국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과장된 것이다. 양국 관계는 안정적이다. 저는 마지막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우려를 제기, 과장된 것. 이런 표현은 오히려 방어적으로 들렸어요. 화요일 오전 방콕 관측단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최근 보고서 빈도가 늘어난 이유를 물었어요. 오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미묘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롭지만 작은 긴장이 계속됩니다. 본부 지시로 관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답장을 읽고 생각했습니다. 본부 지시, 관찰, 강화. 현장만 느끼는 게 아니라 상부도 주시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수요일 워싱턴 지인에게서
다시 이메일이 왔습니다. 이쪽에서도 태국 캄보디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재한 만큼 협정이 잘 지켜지길 바라고 있어요. 혹시 불안 요소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는 최근 보고서들을 첨부해 답장했습니다. 완전한 평화는 아직 정착되지 않은 것 같다고 썼어요. 목요일 오후 새 보고서가 왔습니다. 이번엔 태국 측 자료였어요. 태국 국방부에서 발행한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 브리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국경 지역 군 병력 배치는 협정에 따라 조정됐다. 하지만 안보 상황을 고려해 일부 부대는 유지한다. 이는 협정 위반이 아니다. 마지막 문장이 신경 쓰였습니다. 협정 위반이 아니다. 이런 해명은 누군가 위반 아니냐고 물었다는 뜻이었어요. 금요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긴급 보고서가 와 있었습니다. 새벽에 작성된 것이었어요. 제목은 국경 상황 긴급 관찰이었습니다. 어젯밤 북경 검문소 근처에서 양국 군인 간 신체 접촉이 있었다. 순찰 경로 문제로 시작됐다. 밀치는 수준이었으나 양측이 무기를 꺼내 들었다. 상급 지휘관들이 즉시 개입해 진정됐다. 부상자는 없었다. 하지만 이는 협정 이후 가장 심각한 충돌이었다. 저는 보고서를 프린트하고 상사에게 보고하러 갔습니다. 상사는 보고서를 읽고 표정이 굳었어요. 특별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외교부에도 전달해야겠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자료를 펼쳤습니다. 지난 3주간의 모든 보고서, 언론 기사, 성명서, 모든 걸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오후 내내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태국 캄보디아 평화협정 이후 국경 상황 분석으로 정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문단을 쓸 때 망설여졌습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완전한 평화라고 할 수 없지만 명확한 위기라고도 할 수 없었어요. 결국 이렇게 썼습니다. 평화협정은 체결됐으나 현장의 긴장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작은 마찰이 반복되고 있으며 그 빈도가 늘고 있다. 양국 내부 정치 일정과 국민 여론도 불안 요소다. 지속적 관찰이 필요하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한강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직 명확하지 않았지만 흐름이 바뀌고 있었어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이메일함을 확인했어요. 새 보고서가 2개 와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과 일요일 오전에 각각 작성된 것이었죠. 첫 번째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은 주말 국경 동향 긴급이었어요. 내용을 읽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국경 검문소에서 태국 측 순찰대와 캄보디아 측 순찰대가 마주쳤다. 순찰 경로가 겹쳤다. 양측 모두 상대가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언성이 높아졌다. 상급자들이 개입해 분리시켰다. 사건은 30분 만에 종료됐다. 두 번째 보고서는 더 짧았습니다. 일요일 새벽 국경 마을에서 총소리가 들렸다는 주민 신고가 있었다. 확인 결과 태국 측 군부대의 사격 훈련이었다. 하지만 사전 통보가 없었다. 캄보디아 측이 항의했다. 저는 두 보고서를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연속 사건이 있었어요. 빈도가 더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주말 동안 2건의 사건이 있었다고 말했어요. 상사가 물었습니다. 심각한 수준인가요? 아직은 물리적 충돌은 없습니다. 하지만 간격이 좁아지고 있어요. 상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외교부에도 알려야겠습니다. 계속 모니터링하세요. 오후에 태국 언론을 검색했습니다. 총선 관련 기사가 메인을 채우고 있었어요. 한 기사를 번역해 읽었습니다. 제목은 야당 국경 문제 공세 강화였습니다. 기사 내용은 이랬습니다. 야당은 현 정부의 외교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와의 평화협정이 집중 공격 대상이다. 야당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협정이 일방적 양보라고 주장했다. 야당 대표의 발언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정부는 미국 압력에 굴복해 성급히 협정을 맺었다. 국경 관리권을 포기했다.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저는 기사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어제 작성된 것이었어요. 총선이 2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었습니다. 다음 기사를 찾았습니다. 제목은 현 정부 협정 방어였습니다. 정부 대변인의 말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평화협정은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다. 국경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했다. 야당의 비난은 정치적 공세일 뿐이다. 저는 두 기사를 저장했습니다. 태국 내부 정치가 국경 문제와 깊이 얽혀 있었어요. 화요일 오전 캄보디아 언론도 검색했습니다. 평화협정 관련 기사가 여러 개 보였어요.
한 기사를 번역했습니다. 제목은 협정 이후 국민 불만 고조였습니다. 기사는 캄보디아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한 시민은 이렇게 말했어요. 정부가 우리에게 불리한 협정을 맺은 것 같다. 왜 서둘렀는지 모르겠다. 다른 시민도 비슷했습니다. 태국이 여전히 우리 땅을 차지하고 있다. 협정이 무슨 의미가 있나? 기사 후반부에는 전문가 의견이 실려 있었습니다. 한 정치학 교수가 말했어요. 국민 여론이 정부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정부는 협정 이행을 강하게 추진해야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저는 그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강하게 추진.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오후에 새 보고서가 왔습니다. 방콕 관측단에서 온 것이었어요. 제목은 양국 군 배치 현황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양국 모두 국경 근처 군 병력을 증강했다. 공식적으로는 협정 이행 감시 목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배치 규모가 예상보다 크다. 태국 측은 1개 대대 규모를 추가 배치했다. 캄보디아 측도 비슷한 규모를 배치했다.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군 병력 증강. 양측 동시. 이건 평화협정과 맞지 않는 움직임이었어요. 수요일 워싱턴 지인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도윤 씨, 최근 태국 캄보디아 상황이 우려스럽습니다. 이쪽에서도 보고서를 받고 있어요. 미국이 중재한 만큼 협정이 지켜지길 바라지만 현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혹시 더 구체적인 정보 있으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2주간의 보고서를 정리해 첨부했습니다. 군 병력 증강, 반복되는 소규모 충돌, 양국 내부 여론 악화. 모든 내용을 요약해 보냈어요. 목요일 오전 태국 국방부 웹사이트를 확인했습니다. 새 성명이 올라와 있었어요. 성명 제목은 국경 병력 배치 관련이었습니다. 번역해 읽었죠. 태국 국방부는 국경 지역 병력 배치를 정상화하고 있다. 이는 협정 이행을 위한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 병력 증강이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이런 문장이 나온다는 건 누군가 평화를 의심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오후에 캄보디아 외교부 웹사이트도 확인했습니다. 비슷한 성명이 올라와 있었어요. 캄보디아 정부는 평화협정을 존중한다. 하지만 상대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단호히 대응. 그 표현이 신경 쓰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긴급 보고서가 왔습니다. 새벽에 작성된 것이었어요. 제목은 국경 충돌 위기였습니다. 어젯밤 국경 검문소에서 심각한 대치 상황이 발생했다. 태국 측 순찰대가 협정선을 넘었다고 캄보디아 측이 주장했다. 태국 측은 부인했다. 양측이 총을 겨눴다. 약 10분간 대치했다. 현장 지휘관들이 급히 개입해 진정시켰다. 발포는 없었다. 하지만 이는 협정 이후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다. 저는 보고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총을 겨눴다. 10분간 대치. 발포는 없었다. 한 단계씩 선을 넘고 있었어요. 상사에게 즉시 보고했습니다. 상사는 표정이 굳었어요. 외교부에 연락하세요. 이건 더 이상 단순 관찰 단계가 아닙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외교부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보고서를 이메일로 보냈어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주시하고 있습니다. 계속 업데이트해 주세요. 오후에 관측단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 물었어요. 1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긴장감이 매우 높습니다. 양측 군인들이 예민해져 있습니다. 사소한 오해도 큰 사건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관측단은 최대한 중립을 유지하며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저는 답장을 저장했습니다. 사소한 오해도 큰 사건으로. 그 문장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주말 동안 뉴스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태국 언론에서 국경 관련 기사가 나왔어요. 제목은 국경 긴장 고조였습니다. 기사는 어젯밤 대치 상황을 다루고 있었어요. 양국 군이 총을 겨눴다는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기사에는 태국 국방부 대변인의 말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다. 상대국이 과잉 반응했다. 우리는 자제했다. 캄보디아 언론도 확인했습니다. 비슷한 기사가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내용은 정반대였습니다. 캄보디아 국방부 대변인이 말했어요. 태국 측이 협정을 위반했다. 우리는 정당 방어했다. 책임은 상대에게 있다. 저는 두 기사를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양측 모두 상대를 비난하고 있었어요. 일요일 오후 워싱턴 지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윤 씨, 상황이 심각해 보입니다. 이쪽에서도 우려하고 있어요. 미국이 다시 개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개입 가능성이 높습니까? 지인이 답했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국무부 내에서 논의가 시작됐어요. 협정이 무너지면 미국 중재의 신뢰도도 떨어지니까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미국도 걱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개입이 쉽지 않을 거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새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2개가 와 있었어요.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토요일 보고서는 짧았습니다. 국경 지역 주민들이 대피를 시작했다. 일부 마을은 절반 이상이 떠났다. 주민들은 전쟁이 날까봐 두렵다고 말했다. 일요일 보고서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양국 군이 국경선 바로 앞까지 전진 배치됐다. 거리는 100m 이내다. 양측 모두 무장 상태다. 현장은 극도로 긴장돼 있다. 저는 보고서를 읽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100m 이내, 무장, 상태, 극도, 긴장. 모든 단어가 위험을 말하고 있었어요. 오전 회의에서 상사가 말했습니다.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전담해서 모니터링하세요. 저는 오후부터 다른 팀원들과 함께 상황실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대의 모니터를 켜놓고 실시간으로 뉴스와 보고서를 확인했어요. 화요일 오전 새 보고서가 왔습니다. 밤사이 국경 검문소에서 또 대치가 있었다. 이번에는 20분 동안 지속됐다. 양측이 확성기로 서로를 위협했다. 물러서라. 협정을 지켜라.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 총은 겨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한 발만 나가도 전면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저는 보고서를 팀원들과 공유했습니다. 모두 무거운 표정이었어요. 한 팀원이 말했습니다. 이건 시간 문제 같습니다. 다른 팀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든 터질 수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오후에 태국 언론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국경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사를 번역해 읽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오늘 오후 국경 3개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군에 특별 권한을 부여했다. 필요시 무력 사용이 가능하다. 캄보디아 언론도 확인했습니다. 비슷한 발표가 나와 있었어요. 캄보디아 정부도 국경 지역에 비상령을 내렸다. 군이 최고 경계태세에 들어갔다. 저는 두 기사를 출력했습니다. 비상사태, 특별 권한, 무력 사용 가능, 최고, 경계. 모든 표현이 전쟁 직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수요일 새벽, 긴급 보고서가 왔습니다. 제목은 총격 직전 상황이었습니다. 어젯밤 자정 국경선에서 양측 군이 최종 대치했다. 캄보디아 측 군인이 경계선을 넘었다고 태국 측이 주장했다. 캄보디아 측은 부인했다. 양측이 총을 겨눴다. 안전장치를 해제했다. 조준했다. 30분간 대치했다. 최고 지휘관들이 전화로 긴급 협의했다. 가까스로 철수 명령이 내려졌다. 발포는 없었다. 하지만 일촉즉발이었다. 저는 보고서를 읽고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안전장치 해제, 조준, 일촉즉발. 한 발만 나갔어도 전쟁이었어요. 상사에게 즉시 보고했습니다. 상사는 보고서를 읽고 한숨을 쉬었어요. 더 이상 관찰만 할 단계가 아닙니다. 외교부, 국방부 모두에 보고하세요. 저는 아침 내내 전화와 이메일로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어요. 오후에 워싱턴에서 성명이 나왔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발표했어요. 성명 내용을 번역했습니다. 미국은 태국과 캄보디아의 긴장 고도를 깊이 우려한다. 양측의 자제를 촉구한다. 평화협정을 존중하라. 미국은 필요시 중재 역할을 다시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저는 성명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미국도 다시 나서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은 건 아닐까요? 목요일 오전 관측단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선생님, 지금 현장은 통제 불가능 수준입니다. 양측 군인들이 언제 발포할지 모릅니다. 관측단 직원들도 대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십시오. 전화를 끊고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관측단도 대피를 고려하고 있대요. 팀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후에 새 보고서가 왔습니다. 오늘 오전 국경선에서 또 대치가 있었다. 이번에는 40분 동안 지속됐다.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았다.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 현장 분위기는 극도로 위험하다. 관측단 판단으로는 48시간 내 무력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48시간 내. 매우 높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은 평화로웠어요. 한강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긴급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국경 총격전 발생이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20분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총격전이 발생했다. 태국 측 주장에 따르면 캄보디아 측이 먼저 발포했다. 캄보디아 측은 태국 측의 선제 사격이라고 반박한다. 교전은 15분간 지속됐다. 양측 모두 부상자가 발생했다. 캄보디아 측 군인 1명이 사망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사망 1명. 숫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팀원들에게 보고서를 공유했습니다. 모두 침묵했어요.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총격전이 발생했다고 보고했어요. 상사의 목소리가 무겁게 들렸습니다. 외교부, 국방부, 청와대에 모두 보고하세요. 지금 당장요. 저는 1시간 동안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전달했어요. 총격전 발생. 사망자 1명. 부상자 다수. 밤 10시. 태국 언론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국경에서 총격전. 캄보디아 군이 먼저 발포. 기사를 번역해 읽었습니다. 태국 국방부 대변인이 발표했다. 오늘 오후 국경 검문소에서 캄보디아 측이 우리 군을 향해 먼저 총격을 가했다. 우리는 정당방위로 대응했다. 캄보디아의 도발에 강력히 항의한다. 캄보디아 언론도 확인했습니다. 제목은 태국 군 선제 공격, 우리 군인 사망이었어요. 캄보디아 외교부 성명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태국 군이 아무 이유 없이 우리 군을 향해 발포했다. 우리 젊은 군인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는 명백한 침략 행위다. 책임을 묻겠다. 저는 두 기사를 출력해 나란히 놓았습니다. 완전히 상반된 주장이었어요. 금요일 새벽, 아세안 관측단에서 긴급 보고가 왔습니다. 관측단은 총격전 현장을 확인했다. 양측 진술이 엇갈린다. 정확한 발포 순서를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충돌 직전 양측 모두 고도로 긴장된 상태였다. 작은 오해가 발포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현장은 여전히 위험하다. 추가 충돌 가능성이 높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상황판에 업데이트했습니다. 벽에 붙인 지도에 총격 발생 지점을 표시했어요. 오전 회의에서 상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전면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하세요. 저는 오후 내내 과거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했던 국경 분쟁들을 찾아봤어요.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태국 언론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총선 관련 기사들이 충돌 소식과 뒤섞여 있었어요. 한 기사 제목은 야당 정부 무능 규탄이었습니다. 기사를 번역했습니다. 야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 정부의 외교 실패를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 대표는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야당 대표의 발언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군인이 목숨을 잃었다. 정부는 즉각 보복해야 한다. 캄보디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다른 기사도 비슷한 톤이었습니다.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어요. 캄보디아 언론은 더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한 신문 일면에 사망한 군인의 사진이 실렸어요. 기사 제목은 우리의 아들을 돌려달라였습니다. 내용을 번역했습니다. 28살 젊은 군인이었다. 두 아이의 아버지였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국경을 지키다 목숨을 잃었다. 태국은 사과해야 한다.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유족의 인터뷰도 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어요. 내 아들은 왜 죽어야 했나? 정부는 가만히 있지 말아야 한다. 저는 기사를 저장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양국 모두 여론이 악화되고 있었어요. 토요일 오전 워싱턴에서 성명이 나왔습니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직접 발표했어요. 성명을 번역했습니다. 미국은 태국과 캄보디아의 무력 충돌을 강력히 규탄한다. 양측에 즉각 휴전을 요구한다. 평화협정으로 돌아가라. 미국은 중재를 위해 특사를 파견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저는 성명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다시 나섰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를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태국 외교부 웹사이트를 확인했습니다. 미국 성명에 대한 반응이 올라와 있었어요. 태국은 미국의 우려를 이해한다. 하지만 우리는 정당방위했다. 캄보디아의 도발이 문제다. 미국은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캄보디아 외교부도 비슷한 입장을 냈습니다. 미국의 관심에 감사한다. 하지만 우리 국민이 희생됐다. 태국이 책임져야 한다. 중재보다 정의가 우선이다. 저는 두 성명을 비교했습니다. 양측 모두 미국의 요구를 직접 거부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자국 입장을 더 강하게 표명하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관측단장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김 선생님, 현장 분위기가 매우 나쁩니다. 양측 군인들이 서로를 향해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관측단 활동도 제한받고 있어요.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 일부 직원은 이미 대피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십시오. 무리하지 마세요. 월요일 아침, 새로운 보고서가 왔습니다. 주말 동안 국경 지역에서 추가 충돌은 없었다. 하지만 양측 모두 병력을 더 증강했다. 태국은 전차 부대를 배치했다. 캄보디아는 포병 부대를 전진시켰다. 전면전 준비로 보인다. 저는 보고서를 읽고 지도에 새 정보를 표시했습니다. 전차, 포병, 무거운 무기들이 등장하고 있었어요. 오후에 태국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방콕 시내에서 수만 명이 모였다고 했어요.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사람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어요. 번역기로 문구를 읽었습니다. 캄보디아에 책임을 물어라. 우리 군인을 보호하라. 강력한 대응을 원한다. 캄보디아에서도 비슷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프놈펜에서 학생들이 시위를 벌였어요. 태국 대사관 앞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사진 속 플래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라. 우리 아들을 잊지 말자. 태국은 사과하라. 저는 두 집회 사진을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양국 국민 모두 분노하고 있었어요. 화요일, 미국에서 특사가 파견됐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무부 차관보가 태국과 캄보디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워싱턴 지인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특사가 파견됩니다. 하지만 이쪽 분위기는 비관적이에요. 양국이 미국 말을 들을지 의문입니다. 지난번 중재 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왜 다르다고 보십니까? 지인이 답했습니다. 지난번엔 무역 카드가 먹혔어요. 하지만 이제 국민 감정이 개입됐습니다. 사망자가 나왔고요. 정부들이 여론을 무시할 수 없어요. 경제보다 정치가 우선입니다. 저는 그 답장을 읽고 메모했습니다. 여론 개입, 사망자 발생, 경제보다 정치, 상황이 변했어요. 수요일, 미국 특사가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태국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가졌어요.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저는 생중계로 봤어요. 미국 특사가 말했습니다. 번역기로 들었습니다. 미국은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 양국은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태국 외교부 장관이 답했습니다. 미국의 관심에 감사한다. 하지만 우리는 공격받았다. 자위권을 행사했다. 캄보디아가 먼저 태도를 바꿔야 한다.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미국의 중재를 받아들일 것이냐고 물었어요. 장관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하지만 국익을 양보할 수 없다. 캄보디아의 진정한 사과가 필요하다. 저는 회견을 보며 느꼈습니다. 태국이 미국 제안을 명확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어요. 목요일, 특사가 프놈펜으로 이동했습니다. 캄보디아 외교부 장관과 만났어요. 이번에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장관이 말했어요.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하지만 정의도 원한다. 우리 국민이 죽었다. 태국은 책임져야 한다. 미국은 이를 이해해야 한다. 특사가 물었습니다. 대화 테이블에 앉을 의향이 있느냐고요. 장관이 답했습니다. 태국이 먼저 사과한다면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저는 회견을 끄고 생각했습니다. 캄보디아도 조건을 달고 있었어요. 금요일 오전, 특사가 워싱턴으로 돌아갔습니다. 성과 없이 끝난 방문이었어요. 미국 언론에서 분석 기사가 나왔습니다. 번역해 읽었습니다. 제목은 미국 중재 실패였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미국의 중재 노력이 효과를 보지 못했다. 양국 모두 자국 입장만 고수했다. 미국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문가의 말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무역 압박이 통했다.
하지만 이제 아시아 국가들은 자국 생존 논리로 움직인다. 국민 여론과 정치 일정이 외교보다 중요해졌다. 저는 그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자국 생존 논리. 그 말이 핵심이었어요. 오후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태국 캄보디아 충돌 이후 정세 분석으로 정했어요.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총격전 이후 양국 관계는 급격히 악화됐다. 사망자 발생으로 국민 감정이 격앙됐다. 양국 정부 모두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중재 시도는 실패했다. 과거와 달리 경제적 압박이 작동하지 않는다. 양국은 자국 정치 논리를 우선시하고 있다. 다음 문단을 썼습니다. 태국은 총선을 2달 앞두고 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정치적 타격을 받는다. 캄보디아는 사망한 군인, 유족과 국민 여론에 직면해 있다. 양국 모두 후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마지막 문단을 추가했습니다. 미국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양국은 미국의 요구를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다. 아시아 국가들의 자율성이 커지고 있다. 지역 내 문제는 지역 내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상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상사는 보고서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외교부에 전달하겠습니다.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상황실에 남아 계속 모니터링했어요. 토요일 밤, 새 보고서가 왔습니다. 양국 군이 국경선 양쪽에 완전히 배치됐다. 전투 태세다. 언제든 충돌이 재발할 수 있다. 외교적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저는 보고서를 읽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남쪽에서는 전쟁 직전이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태국 총리가 국민에게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생중계를 봤어요. 총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하지만 국가를 지켜야 한다. 캄보디아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지지를 부탁한다. 캄보디아 총리도 비슷한 담화를 냈습니다. 우리는 억울하다. 우리 군인이 희생됐다. 태국은 책임져야 한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겠다. 저는 두 담화를 듣고 메모했습니다. 양측 모두 강경 입장을 공식화했어요. 월요일 아침 출근해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주말 동안 외교 채널이 완전히 막혔다는 기사가 나와 있었어요. 태국과 캄보디아 대사가 서로 본국으로 소환됐다고 했습니다. 외교 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거였어요. 저는 상황판을 업데이트했습니다. 벽에 붙인 타임라인에 새 사건을 추가했어요. 대사 소환, 외교 단절, 모든 선이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태국 경제 관련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충돌 이후 경제 영향이었어요.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태국 증시가 사흘 연속 하락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빼고 있다. 관광 산업도 타격을 받았다. 국경 지역 기업들이 조업을 중단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장기화될 경우 성장률이 1%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캄보디아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다음 보고서를 읽었어요. 캄보디아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수출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외국인 직접 투자가 감소했다. 정부 재정도 압박받고 있다. 저는 두 보고서를 출력해 상황판에 붙였습니다. 경제적 압박이 가시화되고 있었어요. 오후에 태국 언론을 확인했습니다. 총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었어요. 기사를 번역했습니다. 최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 지지율이 급락했다. 국경 충돌 대응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야당 지지율이 상승했다. 총선까지 6주 남았다. 한 정치 평론가의 말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정부는 진퇴양난이다. 강경하게 나가면 전쟁 위험이 커진다. 유화적으로 나가면 약하다는 비난을 받는다. 정치적 생명이 위태롭다. 캄보디아도 비슷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른 기사를 찾았어요. 제목은 정부 신뢰도 급락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군인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비난한다. 야당은 무능하다고 공격한다. 정부는 강력 대응을 약속했지만 실행이 어렵다. 경제 상황도 악화되고 있다. 저는 기사들을 저장하며 생각했습니다. 양국 모두 내부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수요일, 미국에서 새로운 발표가 나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생중계를 봤습니다. 대변인이 말했어요. 미국은 태국과 캄보디아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즉각 긴장을 완화하라. 그렇지 않으면 양국과의 무역 협상을 중단할 것이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입니까? 대변인이 답했습니다. 자유무역협정 논의를 중단한다. 경제 지원 프로그램을 재검토한다.
양국은 선택해야 한다. 저는 회견을 보며 메모했습니다. 무역, 협상 중단, 경제 지원 재검토. 미국이 압박 카드를 다시 꺼낸 거였어요. 목요일 오전 태국 외교부 반응이 나왔습니다. 웹사이트 성명을 번역했어요. 태국은 미국의 우려를 이해한다. 하지만 우리는 주권 국가다. 외부 압박으로 정책을 바꿀 수 없다. 우리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미국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캄보디아 반응도 확인했습니다. 비슷한 톤이었어요. 우리는 독립국가다. 미국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다. 우리 국민이 희생됐다. 정의가 우선이다. 저는 두 성명을 비교했습니다. 양국 모두 미국 압박을 거부하고 있었어요. 과거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오후에 아세안 관련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한 싱크탱크 보고서가 눈에 들어왔어요. 제목은 미국 중심 질서의 한계였습니다. 번역해 읽었죠. 태국 캄보디아 충돌은 중요한 전환점이다. 미국의 경제 압박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 아세안 국가들은 자국 정치 논리를 우선시하기 시작했다. 미국 중심 질서가 약화되고 있다. 지역 국가들은 새로운 모델을 찾고 있다. 저는 마지막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새로운 모델. 그 단어가 중요했어요. 금요일 관측단에서 새 보고서가 왔습니다. 제목은 현장 관찰 및 재현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양국군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추가 충돌은 없었다. 양측 모두 조심스러워 보인다. 전면전을 원하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후퇴할 명분도 없다. 외교적 돌파구가 필요하다. 다음 문단이 흥미로웠습니다. 관측단은 여러 분쟁 관리 사례를 검토했다. 한국의 비무장지대 관리 경험이 참고할 만하다. 한국은 70년 넘게 군사분계선을 안정적으로 통제해왔다. 무력 충돌 없이 긴장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런 경험이 도움될 수 있다. 저는 그 문단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의 비무장지대, 분쟁 관리 경험. 처음 등장한 표현이었어요. 주말 동안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최근 아세안 국가들이 한국 군사 시스템에 관심을 보인다는 기사들이 있었어요. 한 기사를 번역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산 감시 장비를 도입하고 있다. 국경 경계 시스템, 무인 감시 기술, 통제 시스템 등이다. 한국의 비무장지대 운영 경험이 평가받고 있다. 다른 기사도 비슷했습니다. 한국은 분쟁 지역을 무력이 아니라 관리로 다뤄왔다. 이런 접근이 동남아에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월요일 아침 태국 국방부 웹사이트를 확인했습니다. 새 발표가 올라와 있었어요. 태국 국방부는 국경관리 시스템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여러 국가의 사례를 연구 중이다. 특히 한국의 비무장지대 운영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 초청을 고려하고 있다. 저는 발표문을 저장했습니다. 한국 사례 연구, 전문가 초청, 구체적인 움직임이었어요. 오후에 캄보디아 언론도 확인했습니다. 비슷한 기사가 나와 있었어요. 제목은 새로운 국경관리 모델 필요였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국경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의 군사분계선 관리 시스템을 참고하고 있다. 한국은 압박이 아니라 관리 능력으로 분쟁을 다뤄왔다. 저는 기사를 읽으며 패턴을 느꼈습니다. 양국 모두 한국을 언급하고 있었어요. 화요일 워싱턴 지인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도윤 씨, 흥미로운 흐름이 감지됩니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미국 제안을 거부하면서 한국 모델을 거론하기 시작했어요. 이쪽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가 다른 축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관측단 보고서에서도 한국 사례가 언급됐습니다.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지인이 답했습니다. 미국식 압박은 한계를 보였습니다. 아시아는 자체 해법을 원하는 것 같아요. 한국의 경험이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보이나 봅니다. 수요일 오전 아세안 사무국에서 성명이 나왔습니다. 번역해 읽었어요. 아세안은 태국과 캄보디아의 긴장 완화를 지지한다. 양국의 대화를 권고한다. 지역 내 평화 유지 경험을 공유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한국의 분쟁 관리 사례가 참고가 될 것이다. 저는 성명을 프린트했습니다. 아세안 차원에서 한국을 언급한 거였어요. 오후에 한국 외교부 웹사이트를 확인했습니다. 보도자료가 하나 올라와 있었어요. 외교부는 아세안 국가들의 요청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한국의 군사분계선 관리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필요시 전문가 파견도 검토하겠다. 저는 자료를 저장했습니다. 한국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하지만 조용한 방식이었습니다.
목요일, 태국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생중계를 봤습니다. 장관이 말했어요. 태국은 긴장 완화를 원한다. 하지만 현명한 방식이 필요하다. 우리는 여러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캄보디아와 직접 대화할 계획이 있으니까. 장관이 답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가능하다. 하지만 조건이 필요하다. 양측 모두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저는 회견을 보며 느꼈습니다. 강경 일변도에서 조금 변화가 있었어요. 금요일 오전, 캄보디아도 비슷한 발표를 했습니다. 외교부 성명이 나왔어요. 캄보디아는 평화를 원한다. 우리 국민도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의도 필요하다. 적절한 방식으로 대화가 가능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두 발표를 비교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톤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오후에 관측단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 물었어요. 관측단장이 답했습니다. 여전히 긴장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보다는 나아 보여요. 양측 군 지휘관들이 최소한의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공식은 아니지만요. 다행입니다. 계속 관찰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태국 캄보디아 정세 변화 관찰로 정했어요.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충돌 이후 양국은 심각한 압박에 직면했다. 경제적 타격, 정치적 혼란, 외교적 고립, 미국의 경제 압박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 양국은 미국식 해법을 거부했다. 다음 문단을 추가했습니다. 최근 양국 모두 한국의 분쟁 관리 경험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비무장지대 운영, 긴장 관리 시스템, 안정 유지 능력, 미국식 압박이 아니라 한국식 관리가 주목받고 있다.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이는 아시아 지역 질서의 변화를 보여준다. 미국 중심 구조가 약화되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은 자체 해법을 찾고 있다. 한국의 경험이 새로운 참고점이 되고 있다.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아니다. 아시아가 한국을 찾아온 것이다. 월요일 아침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상사가 읽고 말했어요. 중요한 관찰입니다. 청와대에도 보고하겠습니다. 오후에 아세안 관련 컨퍼런스 자료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 방콕에서 열린다고 했어요. 의제를 확인했습니다. 지역 안보 협력 강화, 분쟁 예방 메커니즘, 한국 사례 연구 세션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는 의제를 출력했습니다. 공식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화요일, 태국 언론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 70%가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고 답했어요. 전쟁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캄보디아도 비슷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65%가 대화를 선호했어요. 저는 두 조사를 저장했습니다. 국민 여론이 변하고 있었어요. 수요일 오후 관측단에서 마지막 보고서가 왔습니다. 양국 군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긴장 수위는 낮아졌다. 소규모 신뢰 구축 조치가 논의되고 있다. 완전한 해결은 아니다. 하지만 방향은 바뀌고 있다. 저는 보고서를 읽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맑았어요. 목요일, 한국 외교부에서 전문가 파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비무장지대 관리 전문가 3명이 아세안 국가들을 방문한다고 했어요. 경험을 공유하고 자문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발표문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크게 나선 건 아니었어요. 요청에 응답한 것뿐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사무실을 정리하며 지난 두 달을 돌아봤습니다. 평온에서 시작해 불안으로, 충돌로, 절망으로 이어졌던 상황. 그리고 이제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시아 질서의 전환점이었다. 미국 중심 구조의 한계가 드러났다. 아시아는 새로운 기준을 찾기 시작했다. 그 기준 중 하나가 한국이었다. 한국은 소리 내지 않았다. 하지만 아시아가 한국의 방식을 선택했다. 컴퓨터를 끄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불빛이 물 위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 아시아가 선택한 기준이 조용히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2000km 떨어진 곳에서는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